안녕하세요. 경매의 허들을 낮추는 부동산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티 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좀 궁금하신 것 중에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로도 옥션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물건을 검색하고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런 것들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차근차근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 책이나 강의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요, 무료로 볼 수 있는 곳과 유료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편한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긴 하고요. 기본적으로 경매 물건은 대법원,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또 보실 수는 있어요. 공매 같은 경우는 온비드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서도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저희 로드 옥션이라든가 아니면 옥션원, 스피드 옥션, 지지 옥션 등 다양한 유료 사이트들은 조금 더 사진과 자료를 좀 더 많이 풍부하게 해드리는 대신 매달 일정 또는 1년에 연회비를 받고 있다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료 사이트와 무료 경매 사이트를 꼭 크로스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정보를 더 주시려고 해서 유료 사이트에 넣긴 하지만 간혹 그 자료가 실제와 좀 다른 경우도 어쩌다 발견되더라고요. 유료 사이트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투자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지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로드 옥션 사이트는 무료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경매 물건, 공매 물건, 심지어 신탁 물건까지도 같이 모아놨어요. 제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법원 사이트와 온비드 사이트를 옮겨놓은 거니까 여기에선 특별히 달라지거나 자료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대신 기초 자료다 보니까요. 또 유료 사이트처럼 다양한 추가적인 서비스는 없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로드 옥션 사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경매를 검색하고 볼 수 있는지를 실제 화면과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헷갈리는 용도에 대해서 다세대, 다가구, 근린주택, 아파트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조금 낯선 것도 있습니다.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소창에 저희 로드 옥션을 영어로 써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로드 옥션을 검색하시면 방금처럼 이렇게 로드 옥션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회원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보고 있는 물건,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도 올려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추천하는 걸 보시고 공부하는 걸 조금 배우신다고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이런 물건을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물건도 있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물건 중에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이렇게 매번 추천 물건에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물건 좋아하네 라고도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지역별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서칭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다면 여기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치면 그 관련된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경매 물건 검색에서 종합 검색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지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물건 종류별로 이렇게 클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아파트를 원하신다면 아파트, 여러 가지를 같이 보실 거면 다세대, 연립, 단독 이런 것도 같이 클릭하실 수 있는데 보통 많이 보는 것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서울에 있는 것만 먼저 지금 검색을 했고요. 아파트만 해도 벌써 어떻게 300개가 넘는 물건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은 물건을 한 번에 보시려고 하면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는 지역, 관심 있는 직장 위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하나씩 보시다가 이제 이게 보시는 게 좀 익숙해지시고 편해지시면 점점 양을 늘리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용도를 아파트로 했을 때도 그렇지만 아까 주거용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근린주택, 농가주택, 다가구, 다세대, 단독, 아파트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근린주택은 우리가 아는 한 4층, 5층짜리 통건물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근린이라고 하면 상가가 좀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린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상가가 많은 건 근린시설로 보통 표현이 되고 주택과 그 다음에 근린상가가 합쳐져 있는 걸 근린주택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이제 농가 지역에 있는 주택이니까 사실은 이 물건들은 볼 일이 없어요. 이게 그쪽 지역에 보실 물건이 있다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지만
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건 다가구와 다세대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에서 좀 헷갈리는 걸 좀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다가구는 똑같이 빌라라고 생각하셔서 한 4층짜리 집에 여러 가구가 8세대든 10세대든 사는 건데, 그 모든 가구의 주인이 한 명인 걸 다가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한 명인데 여러 명의 세입자를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세대는 각 세대의 주인이 다르다. 그 집집마다 주인이 다 다른 세대주가 있다. 그걸 다세대라고 이해하시면 좀 빠를 거예요. 다만 연립주택이라는 거는 좀 다른데, 다세대와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면적이 더 큰 거를 그냥 연립주택이라고만 이해하십시오. 정확하겠다면 뭐 면적에 대한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잡하면 여러분이 안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다세대는 한 8세대 정도 수준에 움직여지는 거, 연립주택도 주인은 다 각자의 주인이지만 면적이 더 큰 거를, 다세대보다 큰 걸 연립주택이라고 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집의 일부 상가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주택이 유지가 되어 있는 걸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주거용어로만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류에 대해서 외우려고 하시면 너무 어렵고, 주인이 한 명이냐 주인이 여러 명이냐로 다가구와 다세대, 그리고 시설 중에서 근생이 더 많으면 근린시설, 근린주택, 또는 집이 더 많으면 뭐 단독주택,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업용은 정말 많은데요. 여기서 다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상업용이라는 건 주거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업용이 되겠죠. 그 중에 부분상가로 해서 1층에 101호, 102호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근린상가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 중에서도 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근린시설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부분상가를 근린상가, 크게 한 통으로 되어 있으면 근린시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뭐 대형 판매, 레포츠 시설, 목욕 시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특화된 물건을 찾기에 좀 편하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많은 거를 다 알려고 하시면 어렵고, 한 번쯤 읽어만 보세요. 그리고 위락시설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보통 그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단란주점 이런 것들을 위락시설이라 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전체 용도는 이해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토지가 있다면 토지 중에서도 이게 공장용지냐, 과수원이냐, 아니면 뭐든지 쓸 수 있는 잡종지냐, 도로냐, 뭐 이런 것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무료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는 기본에 대해서 좀 잡아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저 부가티 킴이 어떤 물건들을 검색하고 어떤 식의 물건들을 진행하는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부가티 킴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을 알려드리고 경매의 허들을 낮춰드리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매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여기 근린상가 16%까지 떨어진 이런 물건을 쳐다보시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물건은 쳐다보시지도 마라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